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식탁의 단골 손님인 멸치는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는데요. 멸치에는 단백질과 칼슘 등 무기질이 풍부해서 아이들의 성장 발육과 갱년기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불포화 지방산도 많이 들어있어서 혈액 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멸치를 고를 때는 손상된 부분이 없고 비늘이 붙어 있으면서 윤기가 나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너무 마르거나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서 헤어스타일을 가꾼다고 해도 두피와 모발 건강이 나빠진다면 곤란할 텐데요. 이에 따라 헤어숍을 선택할 때도 두피와 모발 건강까지 고려해서 스타일링을 해주는 곳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비건 제품을 중심으로 두피와 모발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헤어숍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상을 즐겁게 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관리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요. 자기관리 가운데서도 헤어스타일링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관리 방법이라고 합니다. 원하는 머리 기장이 있어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는 사람도 있고 특별한 날을 위해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해 보기도 한다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상황과 요구에 따라 다른 헤어스타일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요구를 편안하게 말하며 원하는 스타일을 구현해줄 전문가를 찾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스타일링 연출뿐만 아니라 두피와 모발 관리에도 신경 쓰는 헤어숍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헤어숍.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물씬 나는 이곳은 자연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고객들에게 지속 가능한 아름다움을 선사해준다고 하는데요. 비건 천연 염색을 중심으로 고객의 두피와 모발 건강을 우선하는 헤어숍입니다. 모든 고객이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고 두피와 모발 건강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늘 고객과 소통하며 고객의 니즈에 맞춰 꼼꼼하게 헤어스타일을 완성한다는데요. 특히 아름다운 머릿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피와 모발 건강 상태가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두피 진단기를 이용해 두피와 모발 상태를 정확히 진단한 뒤 그에 따른 맞춤 관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염색제는 화학 성분이 많아 두피 자극과 트러블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비건 인증기관에서 공식 인증을 받은 비건 염색약을 사용한다는데요. 이 염색약은 합성 화학 성분 대신 올리브 오일과 포트마리 골드꽃 추출물 등 식물 유래 성분을 함유해 모발과 두피를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염색을 마친 후에는 두피 열감을 내리고 진정 및 보습에 도움이 되는 두피팩으로 마무리한다고 하는데요. 비건 염색이라고 그래서 해봤는데 머리 결도 훨씬 좋아지고 일단 냄새도 없고 두피도 원래 타 업소에서 했을 때는 좀 따끔거렸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가려움도 없고 너무 개운하고 머릿결도 좋아져서 만족스러워요. 헤어스타일링은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고객과의 소통은 기본이고 두피 건강을 생각해 비건 제품을 사용하는 곳에서 헤어스타일링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전미라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헤어숍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미술을 전공한 후 컬러에 대한 흥미로 시작해 자연스레 피부와 두피, 헤어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고객에게 염색과 잦은 탈색 시술을 해드리면서 두피와 모발에 자극이 쌓이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강한 화학 제품들로 인해 모발이 끊어지거나 두피에 짓무르는 화상 사례를 지켜보게 되면서 저 스스로 경각심을 느끼게 되었고 이 길이 과연 맞는 방향일까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늘 던졌던 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타일링을 넘어 피부와 두피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케어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내 공간을 내 공간 안에서 맞이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상업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기반으로 한 헤어케어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헤어숍에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저희 차별점은 비건 제품의 안정한 원료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맞춤형 두피 모발 케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을 1순위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탈리아 ICA 인증마크나 미국의 USDA 인증마크, 일본의 할랄 인증마크를 제품으로 최우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해 화학 성분 및 발암물질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으로 최우선으로 꼽고 있고요. 고객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케어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고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타일링 작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피와 모발 상태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더불어 자가 관리 및 회복 방법을 제안하고 고객들이 집에서도 두피 모발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앞으로는 저희 앱을 통해 고객이 어떤 제품을 사용하셨는지, 어떤 스타일링을 받으셨는지 투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앱을 통해 두피 상태와 관리법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보다 신뢰하실 수 있는 관리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목표는 고객들이 건강한 두피와 모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비건 전문 케어숍으로 보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미용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비건 자연주의 케어숍, 두피부터 바꾸는 진짜 케어숍, 안심하실 수 있는 비건 염색 전문숍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험에 가입해서 매달 보험료는 내고 있는데 정작 어떤 보장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 가입한 보험이 지금 내 상황에 맞게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보험에 가입하죠. 보험은 사고나 질병, 자연재해로 인한 치료비나 재정적인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라고 합니다. 문제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단순히 지인의 추천으로 덜컥 보험에 가입해 막상 필요할 때 보장을 못 받거나 보험료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내 보험이 현재 내 삶을 제대로 지켜주고 있는지,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적당한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서울에 위치한 한 회사. 빠르게 변화하는 보험업계에 대응하며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보험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데요. 우리 회사는 설계사 없이 365일 24시간 혼자서도 부담 없이 원하는 보험 상품을 확인하고 직접 가입할 수 있고 보장 분석 서비스를 활용해 보험 가격 비교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년 보험 계약 유지율이 약 88%인데 고객 중심의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보험 시장은 설계사 중심의 판매 구조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인 AI와 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고객이 스스로 보험을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는 다이렉트 중심의 서비스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데요. 이에 이곳에서는 AI를 기반으로 고객 경험을 혁신하는 보장 분석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가계 지출의 최적화를 원하는 고객들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했지만 내가 어떤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보험료가 적정한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저희 회사는 이러한 고객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보장 분석 서비스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간단한 본인 인증을 한 후 현재 가입한 보험 정보를 조회하면 보장 분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자 인증을 통해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으며 전용 앱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보장 분석 서비스는 보험을 단순히 판매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환경 안에서 고객이 자신의 보장을 직접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고객 중심 서비스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험을 더 쉽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서비스라 담당자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가입한 보험 상품을 분석해 중복되는 보장과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이며 최적의 보험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는데요. 자신에게 필요한 진단비와 입원비, 수술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질병 중심의 직관적인 보장 분석을 제공하고요. 보험 견적 비교 기능을 통해 현재 부족한 보장과 질병 대비를 위해 필요한 견적서를 간편하게 문자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상 보험금 조회 기능을 통해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보장 금액과 더불어 빈도가 높은 수술 관련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이용자 중에는 가족력이나 걱정하는 질병에 대해 내 보험이 충분히 대비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좋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부족한 보장을 한 번에 보완할 수 있는 상품을 추천해줘서 설계사를 만나지 않아도 쉽고 편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요. 특히 보험료 줄이기 서비스도 고객들의 많은 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험은 단순히 가입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데요. 앞으로는 지속적인 보장 분석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보험인지 확인하고 필요 없는 보험은 정리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길 바랍니다. AI를 활용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보험 점수를 제공하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상품 추천 모델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정보와 연동해 보다 질병 중심으로 보험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유독 튀어나와 보이는 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어도 눈이 먼저 부각되고 눈을 완전히 감기 어려운 느낌이 든다면 돌출 눈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돌출 눈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람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눈길이 향하는 부위가 바로 눈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은 표정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상 형성에도 깊게 관여한다는데요. 안구가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와 일명 개구리 눈으로 불리는 돌출눈 같은 경우 인상을 강하게 보이게 만들어 콤플렉스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상의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눈이 나오게 되면 눈을 싸고 있는 덮개인 상안검과 하안검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의 공기의 노출이 좀 더 심하게 되고 그러면 안구건조증이 유발하게 되죠. 특히 자는 동안 눈을 뜨고 자게 되면 안구건조증이 더 심해지고 자는 동안 안구 재생이 덜 되다 보니까 결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각막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결막염, 각막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시력이 점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안압이 올라가다 보니 눈의 전체적인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돌출눈 수술은 크게 안화 감압술과 안화 확장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안화 감압술은 주로 갑상샘 기능 항진증에 의한 안구 돌출로 시력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시행되며 안화 확장술은 미용 개선 목적이 더 큰 수술이라는데요. 돌출눈 수술은 일반적인 눈 성형 수술보다 의료적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담을 통해 갑상샘 질병을 알았던 적이 있는지 확인하며 CT 촬영으로 안화뼈가 좁아져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해서 갑상샘 암병증의 유무도 같이 확인하고 눈의 돌출 정도와 눈꺼풀 피부 두께, 안압도 세밀하게 체크해 수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데요. 안화 확장술 같은 경우 안화뼈를 절골한 후 절골 부분을 안쪽으로 밀어넣어 안화 공간을 넓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전신 마취가 필요하며 수술 시간은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돌출을 수술할 때 뼈 수술이다 보니까 출혈 부분을 가장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 양쪽이 서로 다르게 붓게 되면 초점이 다른 곳에 맞춰지다 보니까 생기는 것인데 이 두 가지로 사물이 보이는 복시는 대부분 붓기가 빠지면서 정상화되니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수술 후에 사시가 생긴다면 이미 수술 전에 생겼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에서 사시 검사를 하셔서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눈이 지나치게 앞으로 튀어나온 돌출눈 현상은 단순히 외모상의 고민을 넘어 눈의 기능적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는데요. 돌출눈 수술을 고려한다면 전문의와의 상담과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과 수술 후 부작용,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고 신중하게 진행하길 바랍니다. 김찬우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돌출눈이 발생하는 원인은 뭘까요? 우리가 눈을 싸고 있는 뼈를 안화뼈라고 하는데요. 이 안화뼈 주위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커지니까 좁아지게 된 건데요. 이 안화뼈의 주위에 옆에 있는 것이 사골동, 밑에 있는 것이 상악동입니다. 호흡기는 우리가 숨을 드시고 후 내쉬는 이런 순환을 가져야 되는데 들어갔다가 나오는 상황이 멈춰 있는 상황이 오래된다면은 상악동이나 사골동에 많이 머물면서 사골동과 상악동이 커져서 눈뼈가 좁아지니까 눈이 나오게 됩니다. 화를 오랫동안 참는 습관이나 숨을 오랫동안 참는 습관 또는 그 관악기를 오랫동안 불거나 수영장에 들어가서 숨을 참는 습관 또는 비염이 있어서 코로 숨을 잘 내쉬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습관들이 10대 초반에 아니면 어릴 때 계속 동안 있었다면 눈뼈가 좁아져서 결국 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돌출 눈인지 아닌지 간단히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돌출눈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볼펜을 가지고 눈과 눈 사이에 코가 시작되는 부위에 수평으로 놓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코에 먼저 닿게 되는데 돌출눈인 경우는 눈두덩이나 아니면 코와 눈두덩이에 동시에 닿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이런 경우에 내가 돌출눈이 좀 있구나라고 지리짐작해서 의심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돌출눈인 경우는 자세히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CT라든지 또 의학 사진을 찍고 진찰을 받아서 정확하게 내가 돌출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눈 주위를 이마나 코 또는 오형물을 넣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넣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런 두 번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먼저 돌출눈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자기 얼굴에 조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산분장을 확대하는 추세로 장례 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산분장 이후에 고인을 어떤 방식으로 기억할지가 또 하나의 과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생체원소라는 유형의 자산과 함께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서 고인의 삶의 흔적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초고령 사회에서 해마다 늘어나는 사망자 수와 장례 수요는 기존의 장사 방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봉안당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봉안함 하나 마련하는데도 수백만 원이 들고 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새로운 장례문화 대안으로 산분장을 제도화했다는데요.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 등 자연에 뿌리는 장례 방식으로 이렇게 장례 문화가 점차 변화하면서 고인을 기리는 추모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충남 아산에 위치한 한 디지털 아카이브관. 생체 원소를 담은 다이아몬드와 디지털 기술, 사람의 감성을 융합해 한 사람의 삶이 영원히 아름답고 존엄하게 기억되도록 돕는 웨일다잉 선도회사에서 운영하는 곳이라는데요. 정부가 봉안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분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고를 버린다라는 인식으로 인한 심리적 저항이 산분장 확대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고인의 신체 일부인 생체 원소를
생전에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로 보존함으로써 3분장에 대한 죄책감과 정서적 상실감을 해소하고 자연스럽게 3분장 확장에 기여함과 동시에 장래 이후의 기억을 물리적, 디지털 자산적으로 영구 보존하는 새로운 사업군을 창출하여 미래 사회에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죽음 이후의 공간을 만드는 회사가 아닌 고인의 존재를 영원히 보존하는 기억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회사로 생체 원소 기반 보석과 디지털 아카이브를 결합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생체 원소 기반 보석 같은 경우 생전에 미리 고인의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 등 신체 일부인 생체 원소를 추출하여 다이아몬드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는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개인의 존재를 담은 자산이기 때문에 이 생체 다이아몬드가 보관된 디지털 아카이브관의 공간은 금융권 수준 이상의 보안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 설계되었다고 하는데요. 은행 금고에 버금가는 보안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든 공간은 고강도 금속 구조와 출입 통제 시스템, 체계적인 보안 관리가 갖춰져 개인의 다이아몬드는 철저한 보호 상태에서 영구 보관하게 됩니다. 다른 공간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설계된 공간이 바로 전면 거울 구조의 공간입니다. 평상시에는 거울로 가려져 있지만 가족이 노크를 통해 거울 속을 볼 수 있도록 하여 타인에게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생체 원소를 기반으로 한 다이아몬드와 함께 제공되는 또 다른 서비스는 바로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합니다. 디지털 아카이브란 디지털 형태의 문서나 사진을 장기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사진이나 영상, 음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인의 생전 모습을 복원하며 AI 대화를 통해 마치 살아있는 듯 추억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기존 디지털 서비스는 계정, 비밀번호 등 인증수단이 시간이 지나면 소실되거나 단절되는 한계가 있는데요. 특히 세대를 넘어가면 로그인 정보를 분실하거나 접근 권한 단절 등 기억이 있어도 접근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정이 아닌 물리적 객체를 인증수단으로 설계했습니다. 바로 생체 원소가 담긴 다이아몬드를 접근키로 설정한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에 NFC 태그를 내장해 서버의 디지털 아카이브와 직접 연결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다이아몬드를 스마트폰에 태그한 순간 디지털 아카이브가 즉시 실행되도록 했습니다. 사람의 생의 마지막 순간과 존재의 의미를 영원히 기억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를 완료했으며 디지털 아카이브 및 AI 교감 시스템을 포함한 독자적인 기억 인프라의 기술적 권리 기반을 확보했다는데요. 이를 통해 기억 보존 및 교감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시스템에 적용했습니다. 생체 다이아몬드에 담긴 정보는 블록체인 기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제 죽음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준비해야 할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데요. 디지털과 감성, 기술이 결합된 기억 기반의 서비스를 통해 삶의 마지막을 설계하고 존재의 흔적을 미래까지 이어가는 건 어떨까요? 인구 고령화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기억을 보존하는 새로운 방식을 하나의 문화로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단순한 서비스 수출이 아닌 K문화 기반의 새로운 추모 문화로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을 글로벌 진출 원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아시아를 시작으로 점진적인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온라인 서비스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오프라인 비즈니스로 여겨지던 건축업계에서도 온라인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건축 자재를 온라인에서 비교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 자재는 건물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재료를 말합니다.
이 재료는 건물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안전성과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요. 그렇다면 건축자재는 어떻게 구매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직접 여러 매장을 방문해 자재를 비교하고 구매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러한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회사. 오랜 건축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축자재 비교 플랫폼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쉽고 효율적으로 온라인에서 건축자재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토목공사를 기반으로 2021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현재는 철강제 도소매 및 임대업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전반적인 방향과 사업을 총괄하는 김영범 대표를 비롯해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관리부 과장과 자재 관련 업무와 현장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 등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데요. 아직 조직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실제 건설 현장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플랫폼은 공급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건축자재 거래를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소비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회원 가입을 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공급자는 사업자 등록증 확인과 심사를 거친 후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래 방식은 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소비자가 플랫폼에 올라온 자재 판매 글을 보고 직접 연락을 통해 구매하거나, 필요한 자재를 견적 요청 형태로 올리면 여러 공급자가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플랫폼은 오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이용자 반응이 축적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자재 거래 플랫폼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용자 대부분이 거래가 자유롭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반응이 좋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일일이 발품을 팔며 건축자재를 알아보는 것은 이제 그만. 건축자재 비교 플랫폼을 통해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자재를 구매해보는 건 어떨까요? 김영범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축자재 비교 플랫폼을 선보인 이유가 뭘까요?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자재 거래 시장이 아직도 대부분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화나 인맥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가격 비교나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재 시장도 온라인을 통해 더 쉽고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을 개발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었을까요?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기존 시장 질서를 흐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건설자재 시장은 오랫동안 형성된 거래 방식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공급자와 소비자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플랫폼의 차별점은 뭐라고 보세요? 건설자재 시장에서는 가격 정보가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단가 노출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에서는 구매회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회사 정보와 연락처를 블라인드 처리해 무분별한 단가 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판매자는 오픈마켓 형태로 직접 가격을 공개해 판매할 수도 있고 견적 방식으로 가격을 제한할 수도 있어 다양한 거래 방식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플랫폼이 거래에 지나치게 개입하기보다는 마치 수산시장처럼 공급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앞으로 플랫폼 이용자가 늘어나고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건축자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건설업계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많은 거래가 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대형 건설사들과 협업을 통해 자재 단가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고 원청사와 하도급체 모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건설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치아를 상실했을 때 브릿지나 틀니 같은 보철 치료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임플란트 치료가 보편화됐고 그 종류도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엑소좀을 접목한 임플란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치아는 예로부터 오복 중의 하나로 여겨졌는데요. 건강한 치아로 먹고 싶은 음식을 잘 씹을 수 있는 것은 큰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아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닳고 예상치 못한 충격이나 사고로 부서지기도 하며 상실되기도 하는데요. 상실된 치아 자리를 방치하면 잇몸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발음이 세거나 음식물 섭취 시 저작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요. 요즘에는 자연 치아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치아가 상실되면 브릿지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임플란트 표면 처리와 골융합 기술의 발달로 임플란트 수술 성공률이 높아지면서 브릿지 시술 대부분이 임플란트로 전환되어 임플란트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플란트는 잇몸뼈의 인공 치근을 식립한 후 그 위에 보철물을 올려 자연 치아와 유사한 기능과 형태를 복원하는 치료 방법이라는데요. 고정력이 뛰어나고 심리적으로도 우수해 치아 상실의 대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임플란트 수술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재생의학 분야에서 활용되는 엑소좀을 임플란트에 접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엑소좀은 세포 간 신호 전달을 담당하는 줄기세포율의 핵심 성분입니다. 손상된 조직에 재생 신호를 전달해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 이미 피부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검증된 성분입니다.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조직 재생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임플란트 수술 후 발생하는 통증이나 부기를 줄이는 데 활용됩니다. 기존에는 환자의 자연 치유력에 의존해 뼈 형성이 이루어졌다면 엑소점을 적용할 경우 골모세포 활성화를 통해 인공치근과 잇몸뼈 간 결합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엑소좀을 활용한 임플란트 방식은 잇몸뼈가 부족하거나 조직 재생 능력이 떨어진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요. 하지만 임플란트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인 만큼 식립에 앞서 정밀 치과 검진과 상담을 받아 치료를 결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선 엑스레이와 구강 내 검진을 통해 필요한 임플란트의 종류와 개수를 정해야 하고요. 3D CT를 통해 환자의 치조골 구조와 신경 위치, 구강 환경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임플란트가 뼈와 붙는데 흡연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 골다공증 등의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 수술 계획 및 필요 약물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 본인의 건강 상태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수술 시 임플란트의 뿌리 부분인 인공치근을 식립하는 수술을 하며 임플란트와 골융합 정도를 측정하는 장비를 이용해 고정도 검사를 진행하고 안정적으로 고정된 임플란트에 머리 부분을 올려 완성시킨다고 하는데요. 보통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뼈가 차오를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뿌리 부분을 식립하고 2 내지 3개월을 기다려 총 4 내지 6개월은 지나야 임플란트가 완성됩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시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치 당일에도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한 발치 즉시 임플란트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엑소점을 이용한 임플란트 방식은 치유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은 한 달 정도면 임플란트가 완성됩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달리 신경이 없어 염증이나 이상이 생겨도 통증을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 염증 예방과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으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겨서 피가 나거나 붓고 심할 경우 구취까지 나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을 방치하면 고름이 생기거나 잇몸뼈까지 손상을 줄 수 있는데 최악의 경우 임플란트가 흔들려서 빠지거나 재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어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치아를 잃으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전신질환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상실된 치아를 방치하지 말고 수술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에게 충분히 상담을 받은 후 자신에게 맞는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하는 건 어떨까요? 임플란트는 예전과 달리 수술에 걸리는 시간도 줄고 수술 후 통증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실된 치아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건강하게 살아있는 주변 치아에도 영향을 주어 여러 개의 치아에 문제를 줄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치과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세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에 초점을 맞춘 건강 수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질환별 맞춤형 운동 방법과 식단 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간의 간극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기대 수명이 단순히 생존해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면 건강 수명은 질병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는 기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는 이 두 수명 간의 격차가 약 10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인생의 상당 기간을 약물 복용이나 치료에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게다가 이러한 현실은 사회적으로는 의료 비용의 급증이라는 막대한 부담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부산에 위치한 한 협회, 의학과 운동, 식단을 결합한 건강 증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데요. 예, 우리 협회는 맵포츠 운동 철학을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회입니다. 이 맵포츠는 메디컬 스포츠를 줄인 말인데 의학 스포츠입니다. 이 우리 맵포츠 운동의 본질은 질환별 맞춤형 운동과 식단 처방으로 건강 증진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자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 절벽의 미래 세대가 안고 있을 노인 의료비를 절감을 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병원 의존도를 낮추고자 활동하고 있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의과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식품영양학 및 체육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나용승 이사장. 협회를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이자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약 36년간 의사생활을 통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질환별 맞춤 운동과 식단을 처방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분의 식단을 분석을 한 뒤에 그 비율을 가지고 어떤 걸 더 좀 늘리시라, 어떤 거는 좀 줄이셔야 된다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는 그런 우리가 식단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먹는 음식의 비율과 그 이유에 대해서 납득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바꾸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습관만 되면 누구나 일상의 루틴이 되고 식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습관, 식단을 제대로 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맵포츠 운동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100세에 가까워지면서 건강하게 사는 삶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앞으로는 약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과 식단 관리로 건강을 유지해 나가길 바랍니다. 나용승 이사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협회를 설립한 배경이 뭘까요? 예, 우리 대한민국은 의료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떠받쳐야 되는 미래 세대는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인구 절벽에 처해 있는 이중고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 노인 의료비가 한 61조 정도 지출이 되었고요. 2030년도가 되면 100조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다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증가된다면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고 국가 경제는 그것 때문에 파탄이 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다들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저는 걱정입니다. 이 맵포츠 지도자 양성에도 앞장서고 있다고요? 작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맵포츠 지도자 양성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도자 양성에 힘을 쓰고 있는데 맵포츠 지도자가 양성이 될수록 대한민국은 그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방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맵포츠 지도자를 위한 시스템도 개발했다면서요?
보편적으로 보면 일반 센터에 가면 뚱뚱한 사람이 살 빠진 정도의 우리 데이터를 내어놓고 설명을 듣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메포츠 지도자는 근거 중심의 우리가 운동과 식단 지방이 표준화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메포츠 지도자를 위해서 만든 엑스레이 기반 운동 전후 자동 비교 영상 시스템이라고 근거 중심으로 운동을 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메포츠 협회에서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교육 콘텐츠를 통해서 표준화시키고 실력을 고도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가 질환별 맞춤형 운동이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메포츠 운동 철학이 아무쪼록 공유가 확산이 되어서 우리 인구절벽의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에는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겨우내 활동량이 줄었던 관절에 갑작스럽게 부담감이 느껴지면서 퇴행성 관절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무릎 관절은 뼈와 정강이 뼈를 연결해주는 관절인데요. 걷기부터 앉기, 계단 이용 등 일상적인 동작 전반에 관여하며 체중을 직접 지탱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 몸의 관절 중 가장 큰 하중을 부담하는 만큼 다른 관절에 비해 손상되기 쉽고 금방 노화되기도 한다는데요. 오래 걷거나 서 있으면 무릎이 붓고 뻣뻣한 느낌이 자주 든다면 방치하지 말고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병력을 청취하고 이학적 검사로 증상을 파악한 후 엑스레이 검사로 뼈의 변형과 관절 간격을 확인한다는데요. 이후 초음파 검사를 통해 연골의 마모 상태와 인대 파열, 윤활막 염증 등 연부 조직의 문제를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평가한 후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무릎 관절 질환 중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다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를 비롯해 반복적 사용이나 외상 등으로 인해 무릎 관절의 충격을 흡수하는 연골이 점진적으로 닳아 없어지면서 뼈와 뼈가 직접 마찰하여 통증, 염증, 관절 변형을 일으키는 만성 질환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퇴행성 관절염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요즘에는 관절 사용량이 많은 젊은 층에서도 유병률이 높아지는 만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비수술 치료로 증상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운동치료를 비롯해 연골이 어느 정도 손상되었다면 연골 재생을 위한 주사치료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초음파 유도하에 손상된 연골 및 인대 부위를 정확히 타겟팅합니다. 이를 이후 프롤로, DNA 등 조직 재생을 유도하는 약물을 정밀하게 주입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통증 완화가 아닌 세포 증식을 촉진해 약해진 조직을 본래의 상태로 튼튼하게 재건하는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다만 주사 부위에 통증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드물지만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전후에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수술이나 절개가 필요하지 않은 또 다른 비수술적 치료로는 체외 충격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치료는 높은 강도의 에너지를 근육이나 인대, 연골 등 통증 부위에 조사하는 치료 방법이라는데요. 병변 부위에 일시적인 미세 손상을 일으켜 신생혈관의 생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염증을 줄이고 조직 재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단을 내려가거나 오래 서 있을 때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뻣뻣한 느낌이 든다면 퇴행성 관절염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데요. 통증이 심해지기 전에 정밀 검사를 받은 후 적절한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길 바랍니다.
한상훈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퇴행성 관절염의 주요 증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초기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국소적인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기로 진행되게 되면 평지를 걸을 때에도 통증과 부종이 동반되게 됩니다. 말기가 되면 휴식 시에도 극심한 통증이 있고 관절의 변형, 예를 들어 O자형 다리 등이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무릎 관절의 연골이 모두 소실되어서 극심한 통증으로 보행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를 이용한 치료의 장점과 고려사항은 뭘까요? 시술 시간이 짧고 절개나 마취가 필요하지 않아서 환자의 부담이 적고 그리고 일상생활로 빠른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외 충격파 치료는 퇴행성 관절염뿐만 아니라 오십견이나 상과염과 같은 다른 근골격계 질환에도 널리 사용되는 치료입니다. 다만 통증의 정도와 관절의 상태에 따라서 이 치료의 횟수나 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평가와 상담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치료 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그리고 무릎 꿇고 걸레질하는 자세 등은 무릎 관절 내부의 압력을 극단적으로 높여서 관절의 연골의 소모를 더욱 빠르게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자세는 피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중 감량을 통해서 무릎 관절에 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대퇴사두근과 같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재활 운동을 같이 병행하셔야 이 치료 효과가 장기간 오래 갈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방의 필수품인 전자레인지는 각종 세균의 온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자주 청소하는 것이 좋은데요. 조리 과정에서 전자레인지 내부에 음식물이 튀었다면 굳기 전에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고요. 전자레인지 내부에 찌든 때를 없앨 때는 식초가 도움이 되는데요. 물 한 컵에 식초 2큰술을 넣어서 2분 정도 가열해 수증기가 퍼지도록 기다린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면 찌든 때를 쉽게 없앨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